충남아산FC 이사회가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의 해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임 처분에 반발한 이윤종 대표이사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천안 불당동 아파트 화재 사건으로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웃들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4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3단계를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 연장합니다. 세종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읍면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9일부터 저녁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을 오후 8시에서 오후 7시로 1시간 단축합니다. 천안사랑카드의 캐시백률이 다음 달부터 다시 10%로 상향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순식간에 차량 수백 대를 태운 천안 불당동 주차장 화재 사건. 이번 사건으로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이웃들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1일 밤에 벌어진 천안 불당동 화재 사건.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량 660대가 빠져나오지 못했고 470대가 보험사에 피해 접수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배관과 전기 설비도 큰 피해를 받고 한동안 단수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사회에선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피해 주민에게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자는 글에서 생수나 수돗물을 담아 전달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에그 타르트집을 운영하는 시민은 소방관들에게 얼음과 간식을 제공했고 착한 일을 한 이 가게를 일명 돈줄, 돈으로 혼줄을 내주자는 사람들도 등장했습니다. 자생단체 등 이웃 주민들이 시설 공유와 물품 지원 등을 통해서 피해 주민들이 아픔을 덜어주고자 힘을 모아 주고 계신 것이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한편 시는 이번 불로 해당 아파트의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지자 이달 말까지 시청사 노예주차장 등 7곳을 임시주차장으로 확보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4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3단계를 시행합니다. 시는 지난 19일 긴급 민관합동위원회를 열고 거리두기 3단계 강화 방안과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는 밤 10시 이후 공원 내 음주 행위와 편의점 내 취식 금지, 수도권 출퇴근자와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업주 등의 주기적인 검사 권고 등입니다. 또 수도권 방문이나 지인 만남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천안사랑카드의 캐시백률이 다음 달부터 다시 10%로 상향됩니다. 시는 예산상의 이유로 지난달부터 캐시백률을 6%로 낮췄지만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캐시백 상향 조치로 연말까지 추가로 필요한 비용은 총 120억 원으로 시는 코로나19로 취소된 각종 행사 비용과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해 충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안시가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실시한 2021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중 종합 6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16곳을 대상으로 재정 역량과 행정 서비스, 행정안전부 혁신평가를 종합해 이뤄졌습니다. 천안은 특히 행정 서비스 세부 순위 중 문화관광 부분에서 1위, 사회복지 부문에서 2위에 올랐습니다. 충남아산FC 이사회가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의 해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임 처분에 반발한 이윤종 대표이사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충남아산FC 이사회가 이윤종 대표이사의 해임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사회에 참여한 이사 15명 중 12명이 해임에 찬성했습니다. 사무국장에 대한 해임안 역시 통과됐습니다. 다만 이사회는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의 해임 사유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충남 아산FC는 올해 초부터 여성폭력 선수 영입과 대표이사의 고액 체납 논란, 여기에 사무국장의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갈등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지난달 충남 아산FC 구단주인 오세연 아산시장이 임원진의 책임지는 자세를 요구했고 자진 사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임원진 해임 안건이 이사회에 올랐습니다. 단장은 이사회가 열리기 전 사임을 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석이 된 충남 아산FC 대표이사는 아산시 복지문화국장이 임시로 맡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이윤종 대표이사는 해임 처분에 반발하며 법정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오는 23일부터 코로나19 얀센 백신 1,500명분에 대한 자율접종 사전 접수를 실시합니다. 사전 접수 대상자는 30세 이상인 해외 출국자를 비롯해 요양병원 신규 입원 및 종사자 중 미접종자,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건설 노동자, 노숙자 및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기자율접종 대상군 중 미접종자 등입니다. 접수는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보건소 예방접종 TF팀 전화 예약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선정된 대상자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아산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을 받게 됩니다. 아산시가 하반기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은 아산시 청소년 문화센터 옆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에서 이뤄지며 아산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 수강이 가능합니다. 성인 과정과 주말 과정, 자가 정비 과정으로 편성된 이번 교육은 자전거 바로 알기와 자전거 기초 질서 등의 이론 교육과 자전거 다루기, 자전거 타기, 자전거 관리 등의 실기 교육으로 구성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을 통해 문의하면 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과정별 4명에서 10명 내외로 운영됩니다. 우리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아산시 청년아지트 나와유에서 추진하는 아산 한 달살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산시 청년행복팀 현승희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산시 청년행복팀 현승희 주무관입니다. 네, 아산에서 한 달간 살아보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우선 아산 한 달살이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아산 한 달살이는 타 지역 청년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아산에서 한 달간 살아보면서 아산의 매력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아산에서의 대안적인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아산에서 한 달간 생활해보기 생각만 해도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청년들의 한 달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올해에도 아산 한 달살이가 진행된다고요? 네, 올해 아산 한 달살이는 도고 청년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아산의 3대 온천 중 하나였던 도고 온천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온천 관광 위축과 주변 공공기관 연수원 프로그램 중단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아산은 청년들과 함께 도고만의 새로운 도시 재생 모델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전국 청년 활동가, 마을 활동가, 대학생 등 모집된 아산 한 달살이 참가 청년들은 지역 청년 기업가들과 함께 도고 청년 마을을 설계해보게 되는데요. 코미디홀, 옹기체험관, 청수장 등 도고가 보유한 지역 자원에 청년들의 창의성과 혁신성이 담긴 게스트하우스, 제로웨이스트 카페, 청년축제 등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콘텐츠를 개발하고 도고를 부흥시키는 기획을 하게 됩니다. 물론 보다 현실성 있고 고도화된 기획을 위한 타 지역 벤치마킹 방문이나 유명 로컬 크리에이터의 강연과 컨설팅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주무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단순히 아산에서 생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아산시와 이 청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는 말씀이신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청년이 향후 지역 내 청년 공동체를 설립하거나 정착했을 시 활동 공간과 자금, 네트워킹 분야에 걸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살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프로젝트를 참가했다는 것은 청년들에게 좋은 이력이 될 수 있고 1년에서 3년 내 설립하여 활발히 활동 중인 청년 기업과 함께 일해보며 얻는 현실적이고 생동감 있는 조언은 청년들의 미래 창업 및 구직력 강화로 이어져
청년의 자립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산의 경우엔 첫째로 도고권 도시재생 사업에 청년들의 생동감 있는 아이디어와 로컬 콘텐츠들이 담겨 도고의 부흥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타 지역 청년 정책을 위해 아산시가 제공하고 있는 정책을 널리 알리고, 타 지역 청년들이 한 달 동안 지역 청년들과 함께 다양한 지역 자원들을 탐방하고 마을을 만들며 지역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스며들어 아산에서의 대안적인 삶을 설계하고 정착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시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저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참여해보고 싶은데 어떤 청년들이 참여하면 좋을까요? 아산 한 달 살이는 전국 만 18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하는 청년, 도시 재생에 관심 있는 청년, 청년 공동체 설립 및 활동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삶의 방향성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아산 한 달 살이를 참여해 보길 권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올해 한 달 살이 일정과 그리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10월 한 달간 활동할 예정이기 때문에 모집은 다음 달인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청은 인터넷에서 청년 아지트 나와유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산시 청년행복팀 현승희 주무관이었습니다. 세종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읍면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9일부터 저녁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을 오후 8시에서 오후 7시로 1시간 단축합니다. 조치원 단속 시간 단축은 전통시장 주차장 신축 시점까지만 시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읍면지역은 연말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5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인 소방시설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기존과 같이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개학기를 맞아 오는 27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위생 상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보관을 비롯해 조리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 여부 등입니다. 또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생활 방역 수칙 준수 등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지속적인 반복 위반 사항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는 물론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종시 조치원 소방서가 오는 9월 3일까지 2021년 하반기 의용 소방대를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조치원 소방서 관할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20세 이상 65세 이하 주민으로 모집 인원은 남성 44명, 여성 10명입니다. 선발된 의용 소방대원은 재난 발생 시 소방 현장 활동을 보조하고 화재 예방 순찰, 소방안전 캠페인 등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원 방법은 마감 기한까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조치원 소방서 재난대응과 또는 각 119 안전센터, 지역대에 제출하면 됩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도내 모든 학교에 대해 2학기 전면 등교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감이 여전한 만큼 촘촘한 학교 방역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2학기부터 충남 지역 모든 학교가 전면 등교에 들어갑니다. 이를 위해 충남도 교육청은 다음 달 3일까지 코로나19 비상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등 촘촘한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 집중 방역 기간을 운영합니다. 학교 방역을 위해서는 교실 안 책상을 1m 이상 간격으로 배치하고 발열 검사 등 방역을 강화합니다. 또한 기숙사 입소 시에는 반드시 PCR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특히 학교 급식의 경우 감염 우려가 높은 만큼 예방을 위해 모든 학교 식탁에 칸막이가 설치되며 식사 전 손 소독과 발열 체크, 거리두기 배식 지도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모든 학교에 방역 인력을 배치할 예정으로 2학기에만 751개교에 2,563명이 투입됩니다. 충남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될 경우 초등학교는 4개 학년, 중학교는 2개 학년만 등교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유치원과 특수학교, 소규모 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는 정상대로 전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등교 수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 회복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면 원격 수업은 원활한 학습 지도와 관계 맺기 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등교 수업은 꼭 필요합니다. 학습과 정서, 사회성 등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할 교육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도민과 교육 공동체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충청남도가 내년 대통령 선거 대선 공약에 포함시킬 정책과 지역 공약 과제 발굴에 나섭니다. 충남과 대한민국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주요 정당과 후보자에게 전달해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도는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 등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대선에 반영시킬 공약 과제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 20일까지는 만사형통 충남 사이트를 통해 도민 의견도 받을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기관들과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남도와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충남신용보증재단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20억 원의 특별 출연합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5배인 300억 원을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하며 하나은행이 전액 대출하게 됩니다. 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을 경우 소망 대출을 포함한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연계해 은행과의 약정 금리에서 1.7에서 2.5%포인트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협약에 따른 신청 관련 문의는 충남신용보증재단 또는 하나은행 영업점으로 하면 됩니다. BTV 뉴스 송유환입니다. 우리 지역의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점검해보는 부동산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홍성군에 위치한 내포 신도시의 부동산 정보 알아봤습니다. 충청남도 홍성군에 위치한 내포 신도시. 내포 신도시는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인구 수가 2016년 12월 약 2만 명에서 2020년 약 2만 7천 명으로 4년 사이 약 7천 명이 증가했는데요. 오늘의 포커스, 충청남도 홍성군 내포 신도시. 충청남도 예산군과 홍성군을 중심으로 새롭게 조성 중인 내포 신도시는 301만 평 규모를 가진 계획인구 10만 명의 대규모 택지지구로서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로하스형 신도시를 목적으로 생태도시, 안전도시, 유비쿼터스 도시의 개념이 중심이 되는 도시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내포 신도시로의 이주자가 늘고 젊은 층이 증가하면서 환황의 중심도시로서의 입지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홍성군 내포 신도시는 충청남도청과 충청남도 경찰청, 충청남도 교육청 등 총 107개 기관 단체 중에 103개가 신도시나 인근 지역으로 이전을 마쳤고, 인근에는 홍해공원, 산책로, 충남도서관을 비롯한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쾌적한 주거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 지역 간의 지리적 접근 역시 용이합니다. 내포 신도시 도심에는 고속 시외버스 정류소가 들어서 있고 서부 내륙 고속도로, 홍성역 KTX가 도입될 예정에 있어 지역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충청남도 혁신도시로서의 면모 또한 꾸준히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는 가까이 홍해공원이 잘 조성되어 산책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특히 관공서가 가까워서 일 보기가 편안하고 도서관 시설이 잘 되어서 이용하기가 아주 편해요. 앞으로 큰 병원이나 복지시설이 더 늘어날 것 같고요. 홍성역으로 KTX가 들어온다고 해서 교통이 편해지고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유입될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충청남도 홍성군 내포 신도시에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정보 무엇이 있을까요? 충청남도의 혁신도시인 내포 신도시는 청약 청정지역으로서 전국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홍성군 내포 신도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군 현재 아파트 평균 거래량이 3.3제곱미터당 매매 696만 원, 전세 507만 원이며 전세율은 73%가 되겠습니다. 월평균 거래량은 매매 59건 중에 40여 건이며 거래 비율은 67.8%입니다. 내포 신도시는 3.3제곱미터당 매매 1,050만 원이고 전세가 880만 원으로 전세율로 계산하면 83%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월세는 매물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포 신도시는 약 300만 평 규모의 계획인구 약 10만여 명의 대규모 택지지구인데요. 인근에는 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개통 예정에 있어 1시간 이내로 서울 진입이 가능하며 내년에는 GTX급 고속전철이 완공되어 서울 진입이 43분에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전망으로 내포 신도시가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로워 입주자들이 꾸준한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황의 중심 도시를 꿈꾸고 있는 내포 신도시. 이곳에서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합니다. 충남도가 도내 시군, 소방본부, 도경찰청 등과 함께 재난안전 통신망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은 의료, 전기, 가스 등 8대 분야 333개 재난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망입니다. 긴급재난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초동 대처 시스템으로 도내에는 도 본청과 시군에 총 61대의 전용 단말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 알려드립니다. 대명 ENG에서 플라스틱 사출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1-001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O2O 테크에서 간판 제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4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1644-198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